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61%입니다.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오늘 새벽에서야 곳곳에서 이제 당선 확정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격전지로 손꼽혔던 지역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의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북부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변화를 선택하신 우리 부산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나라도 매우 어렵고 또 저희 당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시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따끔한 질책도 있으셨습니다. 잘 녹여서 대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도 드리고 저 추미애의 진심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기도민께도 결코 후회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 이 여야 정치 지형 개편이 달려있는 만큼 여야 후보들이 어디서 얼마나 당선이 됐는지도 관심인데요.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투표 결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16선거구 중에서 3곳을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곳으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자, 저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당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일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앞으로 이제 선거도 또 당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저 선거 결과를 광역 기준으로 봤을 땐 12대 4 정도로 나오지만 예. 이번 선거가 광역 단체장만 뽑는 선거가 아니고요. 기초단체장도 선거를 했고요. 그리고 재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싹쓸이를 할 거라고 각종 예. 여론조사나 뭐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의외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7곳 정도의 기초단체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북부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용인이나 성남 같은 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예상을 못했던 이변이라고 말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8월 달에 당대표, 즉 2028년 네.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민주당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연임을 위한 어떤 그 전당대회 준비를 사실 공언을 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방선거 압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해서 이기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엄청 빨간불이 켜졌고 특히 서울 선거의 패배, 서울과 경기도 기초단체장에서 상당수를 국힘에게 내줬다는 것. 전라북도 선거는 이겼지만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8월 전당대회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 결과가 어떻게 앞으로 2달 남은 사이에 이 위기를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차기 당권을 다시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의 결과가 남아있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웃을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선방했지만 웃을 수 없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장동혁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를 거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경기도 평택을의 유이동 후보 그리고 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멀리하면 당선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 윤어게인과 확실히 선을 그은 보수 후보는 당선될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거고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반면 이 장동혁 대표와 가까웠던 소위 윤어게인 후보들 같은 경우엔 대구 경북이나 뭐 이런 데 빼놓고는 대부분 선거에서 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 부산 선거가 자신의 이 거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했겠지만 다른 재보궐선거, 기초단체단 모든 결과를 봤을 때 장동혁 대표 역시 사퇴냐 아니면 유지냐라는 양자의 선택을 봤을 때는 빨간불이 정청래 대표 이상으로 더욱 진한 색의 빨간불이 켜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님,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승리가 장동혁 대표에게는 조금 쓰라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전반적인 선거 결과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만 놓고 보면 애초 15대 1에서 뭐 12대 4로 변했으니까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그 해당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5대 1로 갔었던 여론 구조도 장동혁 대표의 방미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롯됐었던 것이고 지금 12대 4 가운데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받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엔 철저히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 대표를 멀리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예 서울시 선거는 시민선대위를 따로 구성했고요. 예. 장동혁 대표와 한 번도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저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 이후에 당과 관련한 운영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당선, 이것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사실상 재앙과 같은 일이겠죠. 네. 본인이 주도해서 제명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보수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줄곧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돌아가서 그것을 고쳐놓겠다라고 공언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금 상처뿐인 승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여기서 전북지사마저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거취 결정했었어야 할 건데 아찔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사를 그나마 수성한 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는 다행이겠죠. 그런데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8월 전당대회에서의 연임 가도 여기에는 빨간불은 아니더라도 여튼 지금 노란불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청래 대표가 10시에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에서 할 예정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전북지사 같은 경우는 결국 잘 지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위험 논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스타일이 굉장히 좀 본인 중심적인 것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힘든데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요. 아까 뭐 김지호 대변인도 얘기했었지만 평택 선거, 그다음에 전북 선거가 수도권에 영향을 꽤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누가 만들었느냐? 정청래 대표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울 선거 패배에는 정청래 대표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간불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진한 노란불은 들어온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흰색 바람. 흰 옷의 혁명, 흰옷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심판하되 정치 미래는 독선 독주를 용서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선택하겠다. 이 메시지를 위대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집단 지성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선과 관련해서도 심판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노선도 심판하겠다. 이거는 국민의힘에는 지금 현 노선은 아니야, 나가, 이게 되는 거고, 지금 그 민주당에는 이거 조심해야 돼, 당신들 이렇게 가면은 이거 국민들이 버릴 수 있어라는 노란 경고등을 켜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심판, 정치 미래, 그 다음에 당내의 그 노선, 이 세 가지를 유권자들이 지적해주고 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